5천만 평 되는 것을 그 후손이 이 국가에 기증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는 National Historic Ranch Farm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앞에 내셔널이 붙으면 국가에서 관리해요. 국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냐면 국립공원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립공원의 그 트렌드 마크를 내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앞에가 내셔널에 붙으면 전부 레인저들이 와서 상주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의 그 기증 문화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돼요. 한국 사람들은 이 재벌이 되어도 죽으면서도 그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지 않아요.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헌납하고 자손에게 어느 일정 부분 떼어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록펠러 씨가 그랬죠. 미국의 세계 제1의 석유왕이잖아요. 그 가문이 지금도 맨하탄에 있는 록펠러 센터 소유하고 있고, 그 메이저 석유회사, 뭐 엑손이든 뭐 모빌이든 전부 그 록펠러 가문의 거예요. 옛날에 그 독과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분산해서 그 석유회사를 만든 것 뿐이지, 그 석유회사는 폴게티 석유회사 정도만 빼놓고는 전부 그 록펠러 가문의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뉴욕시에 모든 수돗물 공급 체계를 록펠러 재단에서 전부 희사한 돈으로 지금도 사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제 완성이 됐지만 거기서 200마일, 300마일 떨어진 에디론덱 산맥과 캐스킬 산맥에 있는 그 수원지에서 수십 개 수원지가 돼요. 거기에서 뉴욕시까지 오는 맨하탄까지 그 메인 펌프장까지 지하 110m에 있습니다. 센트럴파크 지하 110m에 그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공급처가 거기에 있어요.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. 20년 전부터 공사해서 이제 완료가 됐는데, 그러한 모든 시스템을, 상수도 시스템을 그 록펠러 씨가 자기의 재산으로 옛날에 다 헌납한 걸로 그 이자의 이자 이런 걸로 지금도 사용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뉴욕 사람들은 물값을 거저 쓰는 거예요. 상업용으로 쓰는 거는 돈을 받지만 가정집들은 다 공짜로 쓰는 겁니다. 그 시스템들은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희사정신이 많고, 이집 가족들, 그랜트와 호시 가족도 그 후손들이 이게 뭐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니에요. 5천만 평의 그 땅을 그것을 국가에 헌납을 해서 이거는 너네가 학습 자료로 쓰든지 길이길이 보존하도록 해라. 이렇게 헌납한 사람들 아니에요. 그런데 한국 사람도 재벌들도 사회 환원이라는 것을 하긴 합니다. 어떻게 하냐면 뭐 미술관 짓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미술관 짓는 것은 뭐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자, 무슨 미술관, 무슨 기념관 이런 거 짓는 것은요, 그 안에 수많은 미술품들을 사다가 쟁겨놓는 거예요. 미술품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. 그리고 세금이 없어요. 세금 탈루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미술품을 사다가 전시를 해놓는 건데, 그리고 미술품은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.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그 작가가 사망을 하면 그 미술품 값은 또 몇 배로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. 그래서 최고의 안전한 투자처는 그 미술품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재벌들이 별로 유식하진 않잖아요. 재벌들이 뭐 이렇게 유식할 게 뭐 있어. 돈이나 막 긁어 모으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고, 정서가 일반인보다 뭐 그렇게 크게 나을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, 그 사람들이 꼭 미술관을 만든단 말이에요. 부인이 만들고 뭐 가족들이 만들고. 그런 것은 다 재산 도피를 위해서, 세금 탈루를 위해서 그 미술관을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.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사회에다가 환원했다고 하는 그런 강아지 부모님들이 짓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게 한국 사람들의 그 기부 문화의
빈약한 기부 문화예요.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. 한국에서 60년대 후반인가 70년대 초반에 그 돌아가신 유일한 씨가 계세요. 유한양행 그 설립자예요. 그분이 1927년에 저기 그 에번데일인가 애나하임인가 거기에 그 미시간에 있는 그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그 일제시대 때 유학을 와서 거기서 한국인 최초로 럭비 선수를 했었어요. 그 유한양행 그 원래 회장님이.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유한양행을 세우고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죠. 그래서 그분이 60년대 말인지 70년대 초인지 그 전재산 300 몇십억 되는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세상을 떠나셨어요. 자, 그때 내 기억으로 자손들에게는 1억씩만 준 거예요. 그때 1억이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지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자녀들이 이제 그를 관리하는 하게 유한양행을 관리하긴 했을 것이지만 그분이 시사를 한 거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한국의 그 조선시대 때부터 그 재벌인 옛날에 그 국회의장인지 국회 부의장했던 이희영 씨 그 일가족은 일제가 침략을 하고 국가가 한일 늑약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일본 그 경제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그분이 재산을 헐값에 그냥 통째로 팔아가지고 중국으로다가 독립운동을 하러 간 그런 분이시잖아요. 이름이 아마 조남이 이희영 씨 같은데 그 일가는 지금도 한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가문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도 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분이나 마찬가지죠. 뭐 경주 최부자라는 분도 있고 뭐 등등 그런 게 있지만 한국의 재벌 그룹들이 사회에다가 재산을 헌납하고 가셨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. 슬픈 서글픈 이야기죠. 미국의 재벌, 서구의 재벌들과 달라요. 그 강철왕 카네기 선생은 그분은 그 남북전쟁 때 그 생존에 있던 사람이잖아요. 남북전쟁 때 군대를 갔어야 되는 그 병역을 필요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조종한 의회에 의해서 그 당시에 병역 면제세가 있었어요. 남북전쟁 1961년부터 1965년까지 4년간 이어졌던 그 남북전쟁에 카네기 씨나 디오도 루스벨트 대통령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그 병역을 필요하기 위해서, 왜냐면 전쟁터 나가면 죽으니까,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의회를 조정해서 만든 것이 병역세였어요. 그러니까 300달러를 국가에다가 내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한테는 뭐 300달러는 돈도 아니지, 그 사람한테는요.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나가서 전쟁터 가서 총 맞아 죽고 해도 카네기 그 사람은 그 젊은 시절에 기업을 이룩하고 하여튼 나쁜 그렇게 좋지 않은 편법으로다가 그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고 이제 살아난 사람인데, 그 전국에 다니면은요, 특히 동부지방에 다니면 인구 밀도가 많은 데가 동부지방이잖아요. 뭐 뉴욕, 버먼트, 커네티컷, 로드아일랜드, 펜실베니아, 뭐 뉴욕, 업스테이트, 뭐 에브리웨어 그런 쪽에 가면 큰 화강석으로다가 저만한 그 건물로 화강석으로 도서관을 지은 게 미 전국에 1,000몇백 개를 지었어요. 카네기가 죽으면서 도서관을 곳곳에 다 기증을 한 거예요. 그 화강석으로 지은. 그래서 그 카네기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서 곳곳에 시골 마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지금도
아주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카네기 재단이에요. 그래서 미국의 그 재벌들 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, 한국의 그 재벌들이 좀 본받아야 돼요. 그 사람들이 그런 거, 왜냐면 부모들한테 그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?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. 하여튼 어쨌든 그러면 자녀들이라도 자꾸 재산 증식을 할 게 아니고 수조 원씩 되는 그 재산, 그리고 애가 낳자마자 뭐 2천억 원의 그 재산권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뭐 금수전지 뭐 다이아몬드 수전지 그러한 집안들인데 왜 쓰는 것을 못 배웠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아마 부모들의 영향이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좀 서글픈 얘기죠, 그죠? 이러한 어마어마한 5천만 평의 이 땅을 국가에다가 자손이 헌납하고 그런. 옛날에 제가 1972년도에 그 기억이 생생하죠. 제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생후 4개월 때서부터 기억을 해. 지금까지 영화 필름처럼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. 머리가 맑은 적이 없어요. 뭐든지 기억을 하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좋지 않은데, 기억력 너무 좋은 거 좋지 않아요. 나는 좀, 제 아버님이 생전에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좀 둔하게 태어났어야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1972년도 그 기억을 하면 72년도에 그 깡패 국회의원 하신 분, 뭐 김자진 장군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김도한 씨가 72년도에 사망했어요. 그래서 이제 신문에 이렇게 2페이지씩이나 이렇게 크게 나고 이제 그랬는데, 그 시절에 또 어떤 그 대한민국에 큰 이슈가 있었냐면, 이 삼성에서 지금의 이제 그 용인 자연농원 그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땅을 매입을 하는데 그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. 물론 재벌그룹에서야 그 사법기관과 입법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모든 곳이 다 그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정치연금 주고 뇌물 주고 하게 되니까.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용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은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아온 선산인데 자기들 조상님들의 산소가 거기 있고, 그래서 그걸 팔지 못한다고 농성을 피우고 그래서도 그 땅 전부 다가 거의 뺏기듯이, 물론 보상금은 받았지만 거의 헐값에 다 뺏겨서 지금의 그 용인 자연농원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한국에 살면서도 용인 민속촌, 용인 자연농원 단 한 번도 안 갔어요. 왜냐하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. 뭐 미국에 내가 온 지가 35년이 넘은 사람인데 여기에 살면서도 한국에 내가 가서도 거기를 안 갑니다. 뭐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거긴 갈 일이 없어.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. 그래서 그 한국의 재벌들과, 내가 뭐 삼성을 납부되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들 뭐 자기네 또 어떤 큰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뭐 비난할 것은 없지만, 한국의 재벌과 미국의 재벌은 너무나 큰 그 갭이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것이에요. 어마 5천만 평씩 국가에 희사를 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서 여기 학습 자료로, 다 오늘 학습 자료로 쓰는 거잖아요. 전부 무료예요. 여기는 입장료도 없어. 이러한 것 좀 한국 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, 나는 이제 옐로스톤 쪽으로 가면서 또 온천에서 목욕도 하고 들판을 또 헤매면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자면서 먹으면서 일단은 옐로스톤까지 갈 거예요. 한 2, 3일 있으면 옐로스톤 도착합니다. 거기 뭐 내가 5번씩 간대지. 그래도 또 가면 돼요. 나는 미국에 다 다녔어. 하와이 빼고. 야, 뭐 계속 다니는 거야. 끝없이 다녀. 계속. 그래서
인생을 마감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족들 조금 먹고 살게 만들어 주고 다 주고 가야 돼요. 그래도 부족한 판에 그 재산을 그냥 수조씩 움켜쥐고 그건 뭐 하는 짓이냐고. 그런 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.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면서 2천억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올 수 있고 그러냐고. 그런 거 아름다운 그 풍속이 아닙니다.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. 뭐 그런 집들이 무슨 가문이 있겠어. 내가 중국의 그 대학자 주자 할아버지의 31대 손입니다.